자, 우리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천가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소학원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학원회를 그 용비어천가랑 그리고 훈민정음이랑 비교해서 우리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급하게 한번 본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출문제 문제를 풀 때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 해석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 이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보면은 소학 1187년에서 주자의 명을 받아서 유자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아동용 학습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인데 내용이 뭐냐면 예절과 충효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예절이랑 충효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예절이랑 충효에 관련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경서에서 뽑아서 모아 놓았습니다. 간행연대는 선두 17년도에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성격은 설득적이고 교훈적이겠죠. 당연히 교과서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기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만든 책입니다.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충효신자의 사적을 교육하기 위해서 쉽게 풀이를 해 놓았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내용 자체는 도덕적이고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숫자가 써 있고요. 이렇게 숫자 써 있고요. 이렇게 이 숫자의 아래 달려있는 번호로 해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 1번 봅니다. 자, 공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공자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자, 동국정운식 표기가 맞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동국정운식 표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겠지. 자, 왜냐면 얘가 훈민정음에서 봤다라면은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썼으면은 공장 이렇게 써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치? 자, 여기 지금 공자에다가 뭐가 붙어 있느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공자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하면은 공자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공자가 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공자가라고 해석을 하느냐? 공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원래. 근데 이거를 그대로 공자가라고 해석한다라는 건 뭐냐? 지금 16세기예요. 자, 16세기에는 우리 주격조사의 높임 표현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려라는 것은요. 누구누구에게 또 덜어 누구누구 덜어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 누구누구에게 자 닐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니르다 이르다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두음 법칙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적용 안 됐죠? 자, 닐러 그 다음에 가라사대 기본형은 뭡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 이어적기 끊어적기 계속 반복해가지고 강조했거든요. 이어적기예요, 끊어적기예요? 끊어적기라는 거 문철이에요. 자, 말아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해석을 한번 아래다 적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누구에게? 증자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 관계, 둘의 관계 기억하세요. 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갑니다. 1번. 자, 1번. 몸이며 무엇과 접속조사로 사용됐어요. 몸이며 몸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얼굴. 자, 여기서의 얼굴은요. 형제, 얼굴.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한, 머리털이며 그 다음에 살한. 자, 여기서 이 살, 받침이 리을 히읗인데, 이거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살코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 안 해서 두 가지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리을 히읗의 히읗이 보조사 안과 더해져서 살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해서 보면은 동국 정운식 표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위에서 봤습니다. 동국 정운식 표기가 아니라는 것을 공자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부모에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동국 정운식 표기를 확인했던 것은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동국 정운식 표기가 문자화로 이런 거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동국 정운식 표기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제시했을 때 어떤 거는 동국 정운식 표기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동국 정운식 표기가 안 나왔네?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모께 해서 에게, 의기의 높임말, 부사격 조사, 또 객체 높임. 자, 부모로부터입니다. 우리 이 소학원에서는요, 해석해서 의미까지도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학원에를 쓴 이유, 이걸 편찬한 이유가 어린아이들에게 여기 담겨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여기 담겨있는 그 교훈적인 의미까지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밭자운 있습니다. 밭자운. 이 밭자운을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밭에다가 그 다음에 잡이 더해집니다. 자, 여기 객체 높임과 객체 높임 존대 선어말 어미가 더해졌어요. 그 다음에 안이 더해집니다.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밭자 우리 지금은 볼 수 없는 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이라 있습니다. 것 더하기 이라.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어적기예요? 끊어적기예요? 이어적기라는 거. 우리 이어적기랑 끊어적기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가라사대 여기서는 끊어적기 등장했었어요. 분철. 여기서는 것 더하기 이라. 이어적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어적기랑 끊어적기가 혼용되고 있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몸이랑 그리고 얼굴과 머리털,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부모님께서 주신 몸, 얼굴, 머리털, 살,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 단락에서 제시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감히 허러 상하오되 아니오미 효도에 비르소미요. 봅시다. 1번부터. 자, 허러. 자, 어간입니다. 허리, 어간이에요. 자, 여기다 사동접사 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종속적 연결어미 어가 더해져가지고 헐게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해오대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샹 아래아가 들어가는 하 그 다음에 사동접사의 중복인 이 오가 더해집니다. 여기에서 종속적 연결어미로는 D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상하게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홈 여기서 우리 계속 문제에서 풀었어요. 하다. 자, 여기서 하다가 행위를 나타내는 하다예요. 우리 하다의 뜻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어떤 본문에서 하다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형어미 옴 더해져서 홈이라고 합해진 거고요. 관형격 조사 선생님이 이거 한글에서 이걸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했던 애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비르소미오 해서에는 비르 시작과 처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명사 파생 전미사인 더하기 이옥 해서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오미 효도의 시작입니다. 그래, 효도의 시작은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몸을 온전히 해야 한다. 자, 위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합해 보겠습니다.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그러니까 우리 몸 태어날 때 주신 그 몸 전체 모습은 부모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헐게 하면 안 된다.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효도의 시작은 뭐예요? 몸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아동용 학습서라고 했어요. 예절과 충효. 그 중에서 지금 충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충효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주신 그 몸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온전하게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롬을 후세에 베퍼. 그럼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몸을 세워 입신하여 출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거냐면 선조 17년이에요. 이 시대에는 입신양명이 가장 큰 사람들의 목적이었죠. 네,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입신양명을 하여서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이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사람의 이름이죠. 자, 베풀어서 베푸다, 베풀다 해서 지금 리을 첨가가 일어납니다. 베프다 여기 없던 리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옆에 보시면은 원순모음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원순모음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기출문제 풀 때 원순모음화가 있었다, 없었다 했던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원순모음화 우리 현대 국어에서 배운 다음, 그 다음 중세국어, 우리 근대국어 여기에 들어가면서 있는지 없는지 다루는 거예요. 자, 베풀다에서는 여기에 있는 우가 등장하기 때문에 원순모음화가 드디어 있다라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원순모음화란 해놓고 지금 여기 안경푸시 있어요. 주의 깊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양수는 미음, 비읍, 피읍, 그리고 쌍비음. 다음에 비원순모음. 왜 비원순모음이냐면은 으니까.가 우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원순모음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써 해서 해석하는 거. 자, 그것으로써 원전의 한문 써이예요. 써이를 직역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출세한다라는 건 뭐냐면 입신양명했다라고 했던 아까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도를 행해서 이름을 후세에 날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를 현덕해 오미 효도에 마참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덕해 여기서 현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국외음화가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았던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것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차이점이에요. 자, 국외음화가 뭔지 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없었던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없었던 것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들은 차이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순모음화 그리고 국외음화 이런 것들. 자, 국외음화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여기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전설모음 이런 환경 안에서 지금 여기 환경에서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현상입니다. 자, 마참이니라 마침이다 끝이다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다. 입신양명에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로 해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요.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자,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 해로우니 세 가지 벗이니 이거는 의미에 중점을 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이 고어에서는 사람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 더하기 사이소리. 그래서 가지에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건데, 벗이요 해가지고요, 팔종성법으로 했을 때는 벗에다가 받침이 뭐로 나냐면, 디귿으로 나야 돼요.
그리고 7종성법에서는 벗에서 받침이 시옷으로 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종성법에서는 디귿이고요. 7종성법에서는 시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귿으로 났다라는 거죠.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니, 자, 그러면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 어떤 벗인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딕한 이를 벗하며 신실한 이를 벗하며 들어온 것한 이를 벗하면 유익하대요. 자, 이 세 벗이 어떤 벗인지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딕하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첫 번째 유익한 사람이에요. 다음 신실하니, 신실하다. 신실한 이. 그대로 믿을 신자예요. 믿음직한 이. 두 번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유익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득 더하기 선어 말음이 5예요. 자, 15세기에는 두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드로니. 여기서 나오는 이 드로니. 여기서의 이 한은 많다. 우리 계속 문제에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한,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이 세 번째 드로니, 듣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세 번째는요. 많이 들은 사람. 그러니까 견문이 많은 사람. 견문이 듣고 많이 보는 사람이죠. 견문이 많은 사람. 자, 세 가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견문이 많은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 자, 세 가지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안 좋은 사람,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해로운 사람을 보러 가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15세기에는 두룬으로 나타난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 왜 써놨는지 아세요? 자, 여기 득 더하기 5가 들어있대.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모음조화가 떠올라야죠. 그치? 모음조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음조화 뭐예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치? 여기서는 두룬이니까 두룬이라고 하는 거는 음성은 음성이다. 15세기에 우리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어요. 규칙적으로. 하지만 득 더하기 5는 뭡니까? 음성과 양성이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음조화가 이제 문란해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5세기에 지켜지던 그런 규칙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소학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 변화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해로운 친구 셋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로운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만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친구입니다. 거동만 니그니. 자, 아래에 해석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행동만 이그니. 행동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두 번째입니다. 아첨하기를 잘하는 이. 그러니까 듣기만 좋은 그런 행동들을 아당하기 잘하는 이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아첨이 아당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말삼만 이그니. 말만 하는 사람. 자, 여기서 보면은 말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삼. 이거 차이점이에요. 말삼만 니그니.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행동을 하는 친구. 그래서 세 명의 해로운 친구들에 대한 세 가지 정의도 내려놨어요. 자, 그 중에 니근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구나.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랑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르침을 설명을 했고요. 우리 내용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었고, 중간중간에 우리 문법에서도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이렇게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보여지고 있구나.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소학원에까지. 이 뒤에도 동명일기랑 또 계속해서
시험 범위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것들, 동명일기까지 그 뒷부분에도 뭐 다양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문법에서는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다뤄진다는 것들 기억을 하시고요. 수학원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 여기 예디응 그리고 방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경은 비읍이랑 그다음 반치음 그리고 이렇게 열인이읍 같은 것들은 아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계속해서 이런 아래아 같은 것들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점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는 거. 다음 세 번째, 끊어졌기 분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벗이 몸이며 이런 것들. 수학원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원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남은 시험 범위도 잘 정리를 해서 공부, 남은 영역까지 한꺼번에 좋은 결과 얻도록 해봅시다.